왜냐하면 금리가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는 모기지라든가 여러 군데 이슈가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고금리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네. PF 사태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경착륙을 아무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정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야 되지만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은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예요. 경제한방 새로운 시즌의 진행을 맡고 있는 박정우입니다. 오늘은 국내 최고의 환율 전문가이신 변정규 미조은행 전무님을 모시고 2024년 글로벌 경제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변 전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환율을 보시자면은 그 주식이나 채권 그리고 다른 상품들도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주식이나 채권 등 올해 환율 전문가로서 어떻게 2024년 글로벌 경제를 보고 계신지요? 네, 전망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와 있는지 정확하게 좀 진단을 해보는 게 좋겠죠. 네. 예, 지금 상황을 보시면은요, 여름이나 아니면 가을보다는 많이 명확해진 상태이긴 합니다. 어떤 부분이? 방향이, 네. 예, 금리든 네. 모든 부분에서 좀 많이 명확해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파월 의장이 12월 FOMC에서 금리 인하를 논의를 했다고 확인해 준 것 자체가 이제는 분위기가 금리 인하가 논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명확해진 겁니다. 네. 따라서 미국의 금리 인하가 논의될 정도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이제 주식시장의 산타랠리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예. 두 번째로는 인플레이션이 하강 국면으로 완연하게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물가 상승이 사실은 이렇게 금리를 오르게 한 장본인이었잖아요. 네. 예, 그런데 물가가 잡히고 있다는 것 또한 방향이 좀 더 선명해진 결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고용인데요. 네. 고용 또한 물가와 더불어서 미국 연준의 가장 중요한 지표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왔었던 이러한 고용이 이제는 조금 불균형이 해소되고 있다. 이 세 가지 방향이 사실은 굉장히 명확해지고 있는 신호탄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네. 부담은 더 가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과 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상단이 5.5%에 이르르고 있기 때문에 네. 빠른 기간에 금리가 급속하게 오른 거죠. 그래서 네. 미국이 2년이 안 된 시간 내에 5% 이상의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금융시장과 경제에 이런 금리의 압박이라는 하중, 무게감이 강하게 지금 하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예, 그래서 연준과 ECB, 유로중앙은행이 인하를 빨리 검토하고 있는 인하 요인 또한 이 때문인 것입니다. 예, 네. 왜냐하면 올 초까지만 해도 이렇게 높은 금리가 미국 경제에는 안 좋을 거다. 네. 경착륙을 우려하는 시선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미국의 경기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네. 경착륙을 아무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정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네, 네. 그래서 현재는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야 되지만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은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예요. 네, 네. 왜 그러냐면 이렇게 굉장히 차가워진 경기에 조금이라도 더 차가워지게 되면 깨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신용 위험을 갖고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한 책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미국 상황을 말씀해 주신 거고요. 네. 미국의 경기가 좋은 가운데 파월 연준 의장이 일단 방향을 전환한 것을 분명히 했고 네. 그런 가운데 고용도 나름 안정을 찾고 있고 그러니까 고용이 뜨겁지 않은 측면에서 네. 지금 이제 약간 하향 안정되고 있고 그리고 물가도 또 하향 안정되고 있다. 그래서 네. 지금 금리 이제 인하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나리오가 펼쳐질 예정인데 네. 어떻습니까? 이 시나리오 지금 현재 요런 이 같은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은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가 과연 하반기일까? 지금 뭐 3월, 5월 뭐 이렇게 뭐 확률적으로 이렇게 분석도 하지만은 변 전무님께서 보시기에는 정말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뭐 주식 시장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뭐 그 금융 시장 네. 전체가 미국의 금리 인하가 언제 얼만큼 빨리 이루어질 그렇죠. 것이냐에 네네. 이렇게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변동성을 유발하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뭐 채권이나 아니면 주식이나 여러 시장에 강한 임팩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예외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사실상 언제 금리를 갖다 인하할지, 얼마나 인하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연준의 어떠한 그 FOMC에서 나왔던 그러한 언급들이나 아니면 시장의 금리가 얼만큼 반영돼 있는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시장의 금리 인하가 얼마만큼 지금 내재돼 있느냐, 반영이 돼 있느냐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미국의 그 국채 금리, 선물의 그 만기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 또 무위험 이자율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위험 이자율 소파라고 하는 이 소파 금리 선물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2023년 12월 말과 내년 2024년 6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사이에 약 1% 정도의 시장은 금리 인하를 반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내년 6월 말 기준의 금리가 그만큼 낮아져 있다는 거죠. 1%포인트 정도 말씀입니까? 1%포인트 정도 지금 적게는 한 0.75%포인트에서 많게는 1.5%포인트까지도 나타나는 변동성이 매일 있긴 있는데요. 그 사이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면 적어도 한 1%포인트, 100bp 정도의 인하를 내년 상반기까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시장은 가정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본다면 약 1% 정도 포인트, 1%포인트 정도를 상반기에 전부 다 내리기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이 정도로 시장은 불리시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적어도 시작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시장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빠르면 6월 정도에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최근에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어떤 그 내년 상반기보다도 훨씬 더 빨리 어떤 미국에서의 신용 경색이나 정부 부채 그 과다로 인한 어떤 위기 상황을 말씀을 여러 차례 하시는 걸 들었는데 어느 정도로 그런 위기 상황이 올 가능성 그리고 온다면은 진짜 좀 이게 세게 올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은 이제 그 금리가 매우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신용 상황이 온다 아니다를 노라는 건 아니고요. 그럴 가능성이 항상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는 모기지라든가 여러 군데 이슈가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고금리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PF 사태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경기가 좋은 상황을 계속 연출을 하고는 있지만 갑자기 어떠한 신용 문제가 발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의해서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떠한 예상을 할 때는 체계적인 위험이라는 것을 봅니다. 뭐냐면 그것은 시스템 내에 있는 리스크를 봐요. 왜 그러냐면은 위험과 수익, 리스크와 리스턴은 같이 가는 요인이지 않습니까? 리스크가 그만큼 많으면 위험이 많으면 그만큼 기대 수익률도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항상 둘은 같이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내년에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이런 신용 위험들도 높아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연준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할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나라 시각으로 2월 1일 연준에 2024년 첫 FOMC가 열리게 돼 있는데요. 그때 가서 연준의 발언을 들어보시면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가 내년에 미국의 통화정책의 기조를 아마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회의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일단 내년 2월 1일을 저희들이 주시하면서 아마 2월 1일이면 그날 파월 의장의 어떤 중요한 발언 또 완전한 이미 기조는 바뀌었다 하더라도 어떤 속도 이런 데 대한 시사점을 나타내 준다면 아마 다른 나라들 특히 우리나라도 상당히 그 부분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그 FOMC가 1년에 8번이 열리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그 금융 정책회의 MPC가 금융통화정책회의가 8번 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도 한 8번이 열려요. 유로존도 그렇고 항상 왜 이렇게 8번이 열리는지 모르겠는데 연준과 같은 경우에는 이 발표가 대체로 목요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도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목요일 날 굉장히 크게 이루어졌었어요. 대부분 이제 뭐 트리플 위칭데이 같이 걸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굉장히 변동성이 이렇게 커지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요. 올해도 예외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2년 동안 갑자기 올려진 금리가 언제 내릴까? 네. 첫 회의인 2월 1일 회의부터 시작해서 매번 이렇게 초미의 관심사가 될 거기 때문입니다. 네. 이번에 내릴까? 이번에는 어떠한 말을 할까? 네, 네. 그 말 한마디 한마디 기자회견과 성명서에 단어 하나가 매우 중요하게 이렇게 받아들여질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것 같고요. 네. 그에 따라서 금리, 시장 금리는 오르고 내리고를 조금 반복할 것으로 이렇게 적어도 1, 4분기까지는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 점에 좀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미국 상황을 정리해 주셨는데 사실 오늘 또 보면은 중요한 지표가 한국에서도 나왔거든요. 물가가 지난 2003년 연간 전체적으로는 3.6% 인상됐습니다. 최근에 이런 미국의 이 금융 정책 상황들 보시면은 어떤 한국에는 어떻게 이게 작용할지 혹시 인사이트가 계신다면. 네, 최근에 이제 물가가 사실은 3%면은 조금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내려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조금 더 내려왔으면 좋겠다 저희가 네. 생각하지만 그 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임금 인상이라든가 아니면 환율이 매우 높았단 말이에요. 네. 예, 달러원 환율이 1,300원 이상에서 장기간 이렇게 거래가 됐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입 가격이 부담감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물가에 좀 영향을 많이 준 것 같고요. 내년으로 본다면은 환율은 좀 내려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달러원 환율이 내년엔 기조가 상반기 중에는 적어도 1,250원대까지 이렇게 내려갈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물가 환율이 물가에 주는 영향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네. 미국의 금리, 한국의 금리가 이렇게 내려감에 따라서 네. 상대적으로 어떤 나라의 금리가 더 강하게 작용하느냐는 조금 다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년에 달러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지금 현재 좀 아이러니컬한 상황이에요. 예, 그것은 기본적으로 본다면 유로화가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네. 예, 유로화가 현재 유로 달러 환율이 1.1유로당 1.1달러까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네. 이 경제가 강해지면 통화도 강해지거든요. 네, 네.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유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네. 지금은 독일이 유럽의 병자라고 하는 수준의 이런 경제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유로화가 강해지는 건 뭐냐면 그만큼 안 좋기 때문에 유로 중앙은행인 ECB가 기준금리를 연준보다 더 빨리 내릴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유로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단은 강해지지만 이것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유로의 경기가 좋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제가 유럽의 에너지 사태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유로화의 강세는 유지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달러화 약세는 3월, 4월을 기점으로 해서 가장 달러화가 제일 약세를 유지하다가 4월, 5월 이후에는 다시 유로화가 약해지면서 달러화가 강해질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이 좀 생기겠습니다. 다만 엔화가 지금 상당히 강해지고 있는데요. 엔화의 그 일본 중앙은행인 BOJ가 통화 정책을 정상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유로화가 약해지는 그런 부분을 엔화가 좀 상쇄해 줄 수가 있을 것이다. 5월, 6월 이후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국내 최고의 환율 전문가인 변정규 미조은행 전무님을 모시고 2024년 글로벌 경제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잠깐 쉬셨다가 다시 진행 이어가겠습니다.